네, 안녕하세요. 화학공학 1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2025년 화공직 9급 국가직 화학공학 일반 기출문제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인강은 옛날에 선생님이 한국기술고시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했었죠. 지금은 이제 수강하려면 에어클래스에서 선생님 이름이나 그 화공 PD야 로 검색하면 되죠. 그래서 교재는 PDF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구매를 원하시면 그 공지사항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카페, 네이버 카페 화공 PD야 지금 3,000명이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밴드 화공 PD야 750명이죠. 그래서 밴드에서 선생님하고 직접 개인 톡으로, 밴드 톡으로 상담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진로 관련돼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다른 특이사항은 없죠? 자, 그래서 많이 수강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2025년 쌤이 한번 봤더니 단위 조작하고 양론 다 합쳐서 12문제. 양론이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단위 조작 양론이 12문제, 반응공학이 4문제가 나왔고, 연력학 3문제, 그 다음에 공정제어 1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풀어봅시다. 1번 액체에 대한 기체 용해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액체와 기체는 반응하지 않는다. 화학 반응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용해도 문제 가끔씩 나오죠. 1번 일정한 분압에서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는 증가한다. 2번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분압이 클수록 용해도는 증가한다. 3번 묽은 용액 조건에서 용해도와 분압의 정량적 관계는 헨리의 법칙으로 주어진다. 4번 동일한 액체에 대한 헨리 상수는 기체의 종류에 의존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항상 얘기하지만 기출문제를 풀면서 다음에는 출제위원이 어디에서 낼까를 꼭 준비해야 되고, 항상 그 화공학 일반의 단위 조작이나 전달 현상은 맥케이브 책과 웰티 책에서 9급에서는 5대5로 낸다는 거 다 아실 거고, 연력학은 스미스 책, 반응공학은 레벤스피라고 보글로 책, 그죠? 그렇게 준비하면 되고, 공정제어는 각 대학마다 책들이 많이 틀려요. 선생님은 예전에 코아노우 책으로 공부했는데, 선생님이 당연히 공정제어 책도 한 10가지 정도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공정제어 책은 자기가 하던 거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액체, 기체가 용해되는 거 하면 우리 번뜩 생각나는 거는 뭐예요? 라우레 법칙과 헨리의 법칙이죠. 그래서 x가 1로 갈 때, 즉 다량일 때는 라우레 법칙인 거고, x가 0으로 갈 때, 즉 희박하게 용해될 때는 헨리의 법칙을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라우레 법칙과 헨리의 법칙은 VLE, 베이퍼 리퀴드 이퀄리브리엄, 즉 기액 평형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액 평형을 상정하고 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리퀴드 속에, 예를 들어서 물 속에 A, B, C라는 세 가지 성분이 있다고 치면 당연히 베이퍼 상에도 어, 뭐 물에 베이퍼도 있을 수 있겠고, 하여튼 A, B, C, 그죠? 액체도 있고 액상에도 있고 기상에도 있다는 거, 요걸 생각하고 한번 어프로치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용해도 솔더빌리티인데, 용해도는 콘스탄트 TP, 일정한 TP에서 용매에 녹을 수 있는, 즉 물이라고 생각하면 물에 녹을 수 있는 용질, 여기서는 A나 B나 C 성분이겠죠. 용질의 양, 이렇게 표현하는데
특별히 이제 요 문제 컨셉에서 선생님이 용질의 평형 농도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용해도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다 나오잖아요. 대학 때도 나오고. 그래서 용해도의 정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그냥 러프하게 용매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쌤이 그냥 평형 농도로, 평형 농도가 양의 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할 때는 일정한 뒷배에서 용매에 녹을 수 있는 양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VLE 평형 상태니까 농도는 농도인데 이제 평형 농도라고 한 것뿐이고요. 그래서 C 농도잖아요. concentration. 그래서 농도는 V solution, 용액의 부피분에 녹아있는 몰수겠죠. 그래야지 몰 per 리터 이렇게 해서 몰 농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gas dissolved도 해서 녹아있는 기체의 몰수 이렇게 해서 몰 농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라면 CA, B라면 CB. 그리고 그 다음에 분율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N total 분의 N gas. 그죠? 이렇게 분율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XA 이렇게 쓰기도 쓰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1번 일정한 분압에서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는 증가한다 했는데 한번 1번 볼까요? 우리가 특별한 말이 없으면 기체 용해도니까 그냥 헨리의 법칙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헨리의 법칙으로. 또는 그냥 러프하게 그냥 1번에서 헨리의 법칙으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번 볼까요? PA는 HACA가 있죠. 이게 헨리의 법칙이죠. 참고로 여러분들 뭐예요? 라울의 법칙은 PA는 YAP인 거는 다 아실 거고, 그죠? 여기나 그죠? 이거는 뭐 다 아실 거고, PA saturated XA 또는 XA PA saturated 순서 바꿔도 되고요. 또는 생 같은 경우는 시간 줄이려고 이렇게 스타 씁니다. 스타 PA 스타 XA.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쌤이 왜 이렇게 잘 안 쓰고 이렇게 또는 이렇게 쓰냐면 이 PA가 Y축이라면 쏘리.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왜냐하면 요게 Y축이고요. 대문자로 쓸게요. 일부러. 요게 X축이에요. 그래서 요거 상수예요. 상수. 어차피 세츄레이트가 스타 같은 거예요. 상수예요. 상수. 오케이? 상수라서 여기 헨리 상수 있죠. 즉 기울기예요. 기울기. 그래서 쌤은 웬만하면 XA 안 쓰고 요거 먼저 쓰고 XA 이렇게 씁니다. 참고하세요. 요거 상수예요. 그래서 그래프 기울기예요. 그런 것처럼 헨리 상수도 기울기가 되겠죠. PA가 Y축이고 CA가 X축이면. 자, 항상 쌤이 강조했듯이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헨리의 법칙은 또는 뭐예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와 요거 단위가 틀리겠죠? 그래서 그냥 프라임 넣어주면 요거는 압력 단위고, 그죠? 요게 압력이니까 압력 단위, 그죠? 요거는 이제 맞춰주면 되죠. HA는 CA 넘겨서 단위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를 또 요렇게도 쓸 수 있어요. 서로 바꿔서. 그러면 단위가 틀리겠죠? 그래서 2 프라임. 마찬가지로 요것도 XA 이거 서로 맞바꾸는 거니까 HA에 PA예요. 이거는 또 단위가 틀리겠죠? 3 프라임. 그래서 이 모든 게 헨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헨리 상수의 단위만 틀려지는 거예요. 그 일단은 아시고 1번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일정한 분압에서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는 증가한다. 그래서
이 용해도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매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니까 C로 이해하셔도 되고 X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만약 A 성분이면 A에 CA 또는 XA. 이 용해도 잘 모르시는 분들 있어요. 요거 아니면 요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PA는 대표적인 거 이렇게 합시다. 대표적인 거. 요거일 때 일정한 분압이면 요게 일정하대요. 콘스탄트. 즉 이 탱크 속에서 요 A의 분압이 일정하대요. 그런데 온도가 올라가면 이거는 정성적으로 이거 이제 쌤이 적어놓긴 적어놨는데 이거 반토프식 써야 되는데 라울 그 저기 뭐 증기압 우리가 구할 때처럼 그 헨리의 법칙 이거 써드릴까? DLMHA 그러니까 PA saturated 대신에 헨리의 법 헨리 상수를 넣어서 똑같아요. 식은 이렇게 해가지고 델타 H 이렇게 이건 용의 열이에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증명해도 되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그냥 요식 알고 요거는 1번 문항지는 정성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정량적이라는 거는 수식할 수 있는 거고 정성적인 거는 느낌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A가 일정한 상태에서 일정한 분압이니까 A 성분에 대해서 따진다면 이게 콘스탄트라고 따지면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들이 뜨거 하면서 올라가겠죠. 그죠? 기체들이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C 즉 용해도는 떨어진다. 이렇게 정성적으로 여러분들도 푸셨을 거예요. 그래서 증가한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그래서 바로 1번 찾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요거 설명할 텐데 지금 하는 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공식 9급 수준에서. 그래서 1번 정성적으로 풀면 되고 2번 일정한 온도에서 콘스탄트 T에서 기체의 분압이 클수록 용해도는 증가한다. 그러면 좀 지우면서 해볼까요? 자 보면 2번 콘스탄트 T 일정한 온도에서 PA가 클수록 용해도 증가한다. 볼까요? 헨리의 법칙 끌고 오면 됩니다. HACA가 있으면 일정한 온도면은 HA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PA가 올라가면 용해도 증가. 이때 C는 CA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또 뭐가 나오느냐? 이 헨리 상수는 뭐의 함수인가 하면 온도 그 기체 즉 여기서는 A B면 B C면 C 그죠? 기체 그 다음에 용매. 그래서 시험에 요게 나옵니다. 여기 헨리 상수는 온도의 함수고 즉 온도가 변하면 H값 바뀌고요. 성분이 뭐냐에 따라 같은 물에 ABC 녹아 있다면 HA가 같은 온도 조건에서도 HA, HB, HC 다 틀려요. 그래서 T 기체가 뭐냐 그 다음에 용매가 뭐냐에 따라 다 틀려요. 그래서 이런 값들 즉 HA, HB, HC 값은 뭐 연력학 데이터만 모아놓은 그런데 표로 쫙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H는 헨리 상수는 온도 뭐의 함수다? 온도, 기체 성분, 용매 함수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HA는 요 헨리의 법칙에서
온도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그죠? 온도 일정하고 A라는 성분이니까 픽싱 되고, 그죠? 용매, 뭐 물이 닿으면 물 해서 이거는 고정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PA가 증가하면 CA 증가. 맞죠? 그래서 다시 한번 헨리 상수는 요 세 가지의 함수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3번 묽은 용액 조건에서 이 말 하면 무조건 뭐 헨리의 법칙인 거죠. 고맙게도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풀었지만 용해도와 분압의 정량적 관계는 용해도 뭐 C로 생각하면 되고 분압 우리 다 지금 A에 대해서 하니까 그냥 A라고 하면 되겠죠. 정량적 관계는 수학적으로는 이 정량적이라는 건 수학적이라는 거죠. 양 퀀터티. 그래서 헨리의 법칙으로 주어진다. 그죠? 당연하죠. PA는 HA, CA.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PA는 HA 프라임 단위 틀릴 거고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당연한 거 맞는 거고요. 4번 동일한 액체에 대한 즉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에다가 섞었다 ABC를 대한 헨리 상수는 기체의 종류에 의존한다. 맞죠? 그래서 HA, HB, HC는 다 틀리다. 그래서 헨리 상수는 뭐다? T 그 다음에 그 해당 기체 그 다음에 용매의 함수다. 요거 시험에 나올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우리가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2번 한번 풀어볼까요? 2번은 화공양론 너무 쉬운 문제였죠. 2번 2몰의 질소가스와 수소가스가 비가역적으로 반응하여 모두 아모니아 가스로 전환되었다. 즉 N2가 H2하고 반응해서 비가역적으로 그래서 NH3가 됐대요. 그럼 개수 맞추면 되죠? N이 2개니까 여기 2 쓰면 6개고 그래서 여기 3이 붙는 거죠. 그래서 모두 아모니아 가스로 전환되었대요. 요거 2몰. 그래서 반응 전 2몰. 그럼 몰라요. Y라고 둡시다. 뭐 몰자 붙여도 되고 요거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모두 암모니아 가스로 전환되었을 때 소모된 수소가스 밑줄 그다음에 생성된 암모니아 가스 밑줄 그래서 그람으로 표현하래요. 그래서 질소와 수소의 원자량은 14,1이다. 그래서 반응 전 2몰, Y몰, 제로고 이제 반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모두 요거로 됐다고 했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X가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2몰 해도 상관없죠? 다 없어지니까 이거 여기 3배니까 2몰 1대 3이니까 6몰이죠. 그래서 얘는 2죠. 그러니까 플러스 3몰이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반응 전, 반응 후. 여기서는 extent of reaction, 반응 진척도, 그죠? 또는 반응 좌표. 그죠?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죠? 이렇게 그냥 푸는 거 간단하게. 왜냐하면 다 없어져서 얘가 됐다고 했으니까 2몰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응 후에는 얘 빵이고, 얘는 y 빼기 6이고, 얘는 3대, 얘는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죠. 다 1로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y는 6몰인 걸 알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번 문제는 점수 주려고 낸 거죠. 그래서 0,
0, 4인 거고. 그러면은 소모된 H2라고 했으니까 뭐야? 6몰이 소모됐죠? Y가 6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6몰 H2에 분자량이랑 원자량 곱하면 되죠. 그래서 6몰의 H2고 뭐예요? 2g per 여기 뭐 굳이 H2 안 써도 되는데 수소에 대한 거 몰당 H가 1이니까 두 개 있으니까 2 그죠? 그래서 이거 없어져서 12g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생성된 NH3 4몰 사실은 NH3가 안 써도 되죠? 시간 없잖아요 우리 안 써도 되는데 쓴 것뿐이고 NH3 14, 3, 17이죠. 17g 몰당 17g 그죠? 여기도 NH3 그죠? 굳이 안 써도 되죠? 하면 몰 없어져서 4 곱하기 17 얼마예요? 68g 그래서 너무 쉬운 문제였다 2번 그죠? 점수 주려고 낸 것 같아요. 자, 3번도 시험 문제였죠. 열연달 파트. 평면 벽의 두께가 50cm이고 바깥 표면의 온도와 안쪽 표면의 온도가 각각 10, 20도씨로 유지될 때 벽을 통한 정상 상태 열연달 플럭스 히트 플럭스 구하래요. 열 전도도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킬로줄 퍼 메타 세크 켈빈이고 평면 벽 두께 방향으로의 열 전도만 고려한다. 한쪽 방향으로만 고려한다. 또 쉽죠? 그래서 요거 길이 얼마예요? 50cm고 여기 TI 해도 되고 있으니까 TH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써도 높은 온도 20도씨고 여기는 T 아우터 바깥쪽 또는 T 콜드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편하게 이거고 그 다음에 컨덕티비티 열 전도도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킬로줄 퍼 메타 세크 켈빈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막 그림 그릴 시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히트 플럭스 Q는 마이너스 KA 뭐 DL 또는 DZ 뭐 상관없어요 기호는 하여튼 DL분의 DT 하면 KA L분의 델타 T인데 이때 델타 T는 T 하이에서 T 콜드 뭐 당연한 거죠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그래서 히트 플럭스 구하라 그랬으니까 A만 넘기면 되죠 K의 L 델 T 이거 구하는 거죠 그래서 K 값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킬로줄 퍼 메타 세크 켈빈이고 곱하기 델타 T 20 빼기 10 도씨 그다음 L 50cm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시험 문제에서 요거 단위 뭐를 원했어요? 킬로줄 퍼 메타 제곱 아워를 원했죠 그죠? 요거만 조심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단위 환산 해줄까요? 여기서 곱하기 100cm는 1m 그러면 메타로 다 바꾸는 여기 킬로줄 킬로줄 있으니까 그죠? 켈빈하고 도시 없어지고 비율이니까 없어 델타 켈빈 델타 도시 비율일 때는 1인 거죠 그죠? 그 다음 뭐 해줄까요? 시간만 조심하면 되겠네요 여기 초가 있으니까 3600초 1hour 그죠? 그럼 세크 없어지고 센치 없어지고 메타만 남네요 그러면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곱하기 20 빼기 10 10이고
곱하기 분자만 하고 있어요. 100 곱하기 3600 분의 분모는 50만 있나요? 50. 그래서 킬로줄 퍼 메타 제곱 아워. 그죠? 산수죠, 산수. 산수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죠? 그죠? 52. 그죠? 1.0 곱하기 10을 마이너스 4승 곱하기 10 곱하기 2 곱하기 3600. 이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죠? 그래서 계산을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안 되겠습니다. 7.2. 정답은 7.2 킬로줄 퍼 메타 제곱 아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그릴 시간 없고 여러분들은 바로 여기서 쭉 써야 되겠죠. 그죠? 3번.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한번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4번 한번 볼까요? 4번 볼까요? 등원 회분식 반응계에서 등원 배치리액타 반응계에서 A가 2B로 가는 비가역 굳이 비가역 안 써도 되는데 액상 기초 반응 부피 변화 없고 기초 반응이래. 1시간 뒤에 CB의 농도가 0.6 몰 퍼 리트 측정되었다. 동일한 조건에서 A의 초기 농도만을 3배를 했을 때, 즉 CA0일 때인데 3배의 CA0일 때 1시간 뒤에 CB의 농도. 단 반응 초기는 순수한 A만 존재한다. 그래서 CA0일 때는 1시간일 때 요건데 농도 3배를 했을 때 구하라. 그래서 요거는 쌤이 한번 체크해 보니까 잘못 풀면 30%로 빠지겠어요. 그래서 요거 좀 주의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퀵으로 풀어보면 배출액 탈 때는 액상이니까 그냥 V분의 1 DT분의 DNA 안 해도 되죠. 그냥 바로 기초반응이니까 1차고요. 이렇게 그냥 바로 풀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CA 넘겨주고 DT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LN 이건 뭐야? 마이너스 LN CA죠. 그래서 CA0분의 CA 그죠? 적분하면 적분 그죠? 초기 조건 CA0 CA 0부터 T 다 아실 거고요. 따라서 CA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넘겨주고 익스포넨셜 취하면 CA0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T 여기 나오죠? C는 CA0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T 여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CB는 우리가 어떻게 써요? CA0 MB 여기서 MB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CA0분의 CB0죠. 생성물이니까 플러스 개수 이거 1분의 2 XA 이렇게 써주죠? 그래서 CB0는 제로니까 이 텀 날라가죠. 영어로 0이니까 그죠? 그래서 2배 CA0 XA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CA0 XA 요거 되게 중요한데 요게 뭐예요 사실은? CA0 빼기 CA 즉 A가 반응한 양이죠.
초기에 A의 농도, 나중 A의 농도니까 이게 전화된 양이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게 1이니까 2니까 당연히 전화된 양의 2배. 그죠? 그래서 굳이 이런 걸 안 써도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은 쓸 줄 알았어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여기서는 전화율이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뭘 이용하면 된다? 요렇게 온 다음에 여기까지 오시면 돼요. 즉 12는 2CA0 빼기 CA. 그죠? 그래서 2CA0 빼기 CA가 이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퐁당 집어넣습니다. CA0 마이너스 KT. 그래서 2배의 CA0 뺄 수 있죠? KT. 하여튼 다른 방식으로 하면 3000%로 빠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CA 구한 다음에 CB는 이건데 CA0 XA를 절묘하게 이렇게 바꿔주시고 CA 자리에 요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CB를 우리는 전화율 신경 안 쓰고도 시간과 K값 CA0로 나타낼 수 있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시간은 1시간으로 똑같으니까 그죠? 임팩트가 없고 K도 똑같을 거고 그죠? 그래서 뭐 CB는 이렇게 CA0에 비례한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배로 되면은 CA0가 3CA0 되면 0.6에 3만 곱해가지고 1.8 이렇게 답도 구할 수 있는데 오리지널로 수학적으로 한번 해보면 그죠? CB는 CA0 근데 수학적으로 해보면 어떻게 또 하냐면 CB는 2CA0 요 식에서 요거 구한 거잖아요. 박스 여기에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는 뭐 일단 주어지지 않았었고 시간 1아워죠. 그죠? 그 다음에 B는 근데 이때 1아워일 때 CB 얼마예요? 0.6이죠. 그죠? 그래서 초기에 주어진 값 이렇게 적어놓고 나중 거 CB를 구하는 거예요. CB는 2CA0 1 마이너스 근데 CA0 대신에 뭘 넣어야 돼요? CA0 대신에 농도가 3배라고 그랬잖아요. 농도가 3배 그러니까 곱하기 3CA0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인데 시간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면 A 나누기 B 하면 CB분의 0.6은 이거 없어지고 그죠? 이것도 다 없어지죠? 3분의 1 따라서 CB는 0.6 곱하기 3 1.8 이렇게 수학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반응 속도식에서 CA를 구합니다. 그죠? 구하고 그 다음에 CB를 우리가 잘 아는 공식에 의해서 쭉 구하고 ECA0XA인데 CA0XA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요 CA에다가 요거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CA0로 정리하면 요게 최종식이 돼요. 최종식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똑같은 시간 조건이니까 그죠? 요거에서 딱 보면 뭐만 변수예요? CA0만 CB와 변수죠. CA0를 얼마 넣는가에 따라. 그래서 CB와 CA0가 서로 비례관계니까 그죠? 비례관계니까 CA0일 때 0.6이면 3CA0일 때는 CB가 3만 곱해줘서 바로 1.8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쌤이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이 조건일 때는 0.6 2CA0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의 t가 1인 거고, b는 뭐예요? 요거 두 번째 조건 10이고 2 곱하기 초기 농도가 3배랬다 그랬죠? 그래서 3CA0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 곱하기 1 아워 해서 b 나누기 a 해도 되고 a 나누기 b 해도 되고, 그래서 12는 1.8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수학적으로 쭉 정리했는데 시간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끔 취사 선택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4번 풀어봤고요. 자, 5번 한번 봅시다. 5번 등원 콘스탄트 t CSTR에서 A가 B로 가는 B가요 X상 2차래요. X상 2차 기초 반응이 아니네요. X상 2차 반응을 진행한다. 유입되는 A의 초기 농도 CA0가 2몰 per lit. 이거 부피요소 V는 4리터 퍼민. 너 일정할 때 전하율 0.9를 얻기 위한 VM 또는 뭐 VC, 그죠? 요거 구하래요. 단 반응 속도 상수는 1리터 per min이다. 그래서 5번 문제도 완전히 점수 주려고 낸 거죠. 그래서 솔루션 제너럴리케이션 쓰면 CA0 타우는 FA0V CSTR이니까 마이너스 RA분의 XA, 즉 2차니까 KCA 제곱이죠. 요거만 조심하면 되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지금 부피 구하라고 했는데 부피 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쓰면 되겠죠. 그래서 V는 K CA0의 제곱 1 마이너스 XA의 제곱 하면 되고, 여기 FA0 XA 하면 되죠. 그래서 전하율은 집어넣으면 되고 CA0도 집어넣으면 되고 K도 집어넣으면 되는데, FA0는 뭐예요? FA0는 CA0분의 V0죠. 요거 암기하실 때 퀵으로 문제 풀고 싶을 때는 요 알파벳이 F고 C고 V잖아요. 요거 두 개 곱한 게 이건데 그냥 암기하는 요령이에요. 요거 두 개 곱한 거에 중간 알파벳이 들어간다, 중간 알파벳을 뺐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빨리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CA0 V0 곱하기 XA. 여러분들은 바로 푸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칠판에 한번 적지만은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CA0 없어지고 요거 하나 없어지네요. 그럼 V0, 여기 V0로 그죠? 4리터 퍼민 곱하기 0.99 K값이 1리터죠. 1리터 per mol min 곱하기 CA0 2몰 per lit 곱하기 1 빼기 XA 0.1이네요. 0.1에 제곱하면 0.01. 그러면 조심할 게 min 몰 선생님 뭐 실수한 거 있나요? CA0 하나 없어지고 K 1리터 per mol min CA0 2몰 per lit 곱하기 0.01, 그 다음에
부피속 4리터 범위 곱하기 0.9 단위가 리터가 나와야 되죠. 한번 봅시다. 민 없어진 거 맞고 몰 맞고 리터 없어지고 맞네요. 리터 올라가네요.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리터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뭐 여기 이 약분하고 2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0.9 나누기 0.01 이거는 여러분들이 퀵으로 하면 되죠? 그죠? 이거 선생님 해야 됩니까? 0.01분의 2 곱하기 0.9 9, 28 1.8 그죠? 1.8 나누기 0.01이니까 180리터 오케이? 180리터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번이 조금 까다로웠고요. 4번이 까다롭고 5번까지는 다른 건 특이사항 없고 4번까지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는 5번까지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